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IT 한글 14번째 강의입니다. 기출문제 4회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출문제 4회 펴주시면 되고요. 기본 설정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처음에 쪽으로 가셔서 맨 앞에 편집 용지, 자, 용지 옆에 설정을 하셔야죠. 위에서부터 10 하시고 탭을 눌러 가시면서 11, 그 다음에 10 이렇게 하셔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아래는 10, 왼쪽 오른쪽은 11합니다. 그 다음에 설정하시고요. 1점 엔터, 2점 엔터, 그 다음에 구역 나누기 눌러주시고요. 3점 엔터, 4점 엔터, 그 다음에 구역 나누기, 그 다음에 엔터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까지 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셔야죠. 저장은 항상 문서 ITK 폴더에 저희 기출문제 4회니까 4로 하겠습니다. 네, 저장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은 문제 3페이지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머릿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머릿말 기능은 여기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 쓰시고 굴림의 10 오른쪽이네요. 자, 여러분들 쪽에 있으면 여기 아래쪽에 오셔서 머릿말 꾸림말 만들기 눌러주시고요. 자, 글씨를 써주세요. 글씨를 다 쓰시고 블록 선택하시고 굴림 10 오른쪽이죠. 글꼴은 굴림입니다. 네, 처음에 모든 글꼴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 10 오른쪽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위쪽에서 닫기 하고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에 상단 제목을 쓰셔야죠. 여기 세계 속 공정무역 이야기. 네, 글씨를 써주시고 블록을 선택하시고 글꼴은 궁서 18 진하게 가운데입니다. 궁서 글씨 크기는 18, 그 다음에 진하게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요. 블록이 선택된 상태에서 덧말을 하셔야겠죠. 입력 옆에 화살표 누르셔서 덧말 넣기.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더 공정하게 글씨를 써주시고 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셋째 앞에 커서 놓으시고요. 입력에 가시면 책갈피 있습니다. 책갈피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공정무역. 네, 이렇게 하시고 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것은 여기 한 줄 띄우시고 자, 문제를 보시면서 여기 공정무역부터 그 다음에 맨 밑에 최고 공정무역상을 시상한다까지 쭉 써주셔야겠죠. 자, 여러분들 자료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입력을 다 하셨으면 첫 번째 문단 첫 글자 장식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공자 앞에 꺼서 두시고요. 서시에 가셔서 문단 첫 글자 장식. 자, 옆에 보시면 두 줄이죠. 두 줄 선택하시고 글꼴은 도둠의 면색인 노랑입니다. 글꼴은 도둠, 그 다음에 면색은 노랑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자 바꾸셔야죠. 한자 두 개는 여기 설립, 그 다음에 여기 합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설립은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설립 이렇게 블럭을 선택하시고요. 키보드에서 한자 키 누르신 다음에 선택하시고 한글의 가로 한자 바꾸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합의, 네, 이쪽에 합의 이렇게 블럭 선택하시고 키보드에서 한자 키 합의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바꾸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각주 하셔야죠. 각주는 여기 WFTO 다음이네요. WFTO 뒤에 선택하시고요. 입력에 가시면 각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이 아래쪽으로 오죠. 네, 여기 문제를 보시면서 여기 글씨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입력을 다 하셨으면 여러분들 여기 모양을 바꾸셔야겠죠. 위쪽으로 올라가셔서 각주 미주 모양 하시고 동그라미 가죠. 네, 여기에서 동그라미 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정. 자, 그럼 각주는 끝나셨고요. 자, 위로 올라오셔서요. 마지막으로 그림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입력 아래쪽에 그림으로 가셔서
악수하는 모양이니까 요 그림 선택하시고 열기 하시고요. 적당한 크기 위쪽에 가셔서 자르기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요. 그림의 크기는 35에 42mm입니다. 35 탭탭 하시고 40 크기 고정하시고요. 여백 캡션에 가셔서 왼쪽만 2mm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얹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여기 끝에 글씨가 잘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이 살짝 아래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마우스나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해서 살짝 움직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역에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없으면 두 번째 중간 부분 영역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 한 줄 띄우시고요. 두 번째 영역은 특수문자를 먼저 넣으셔야겠죠. 특수문자는 미음 한자 그 다음에 원하는 특수문자를 선택하시고 바꾸기 한 칸 띄우시고 공정무역부터 여기 제품 소개까지 쭉 입력하시는 거죠. 입력을 하실 때는 글머리 기호는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요. 글씨만 쭉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입력이 끝나셨으면 블로그 선택하시고 글꼴 어떻게 되죠? 굴림의 18, 하향의 빨강입니다. 위에 올라가셔서 굴림 글자 크기는 18 그 다음에 이만큼만 선택을 하시고요. 편집에 글자 모양에 가셔서 글자 색은 하양, 음영색은 빨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오셔서 요만큼도 굴림의 18 기울임입니다. 굴림의 18 기울임은 요만큼만 선택을 해주시고요. 위쪽에 올라가셔서 기울임 그 다음에 공정무역만 선택하시고 강조점을 하셔야겠죠. 글자 모양의 확장에 가셔서 강조점 모양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도 똑같이 글자 모양에 가셔서 강조점 모양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되셨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문단 번호 자, 똑같은 모양이 있는지 찾으셔야겠죠. 가랑 A는 여기 있네요. 네, 요거 선택하시고 그 다음 밑에 사용자 전 이 수줄은 20의 오른쪽이죠. 네, 이 수준에 가셔서 30의 오른쪽 그 다음에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블록이 선택된 상태에서 줄간격 180 위쪽에 올라가셔서 줄간격을 180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줄만 선택하시고 서식 옆에서 한 수준 감소 이렇게 두 줄만 선택하시고 서식 옆에서 한 수준 감소 네, 이렇게까지 하시면 이번 영역이 끝나시는 겁니다. 혹시 틀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틀린 부분이 없으면 세 번째 3번 영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영역은 표를 만드셔야겠죠. 여기 아래 커서 두시고요. 입력이 계시면 이쪽에 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표를 만드실 때는 줄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에 하나, 둘, 셋, 4칸이네요. 네, 그러면 6줄에 4칸 네, 이렇게 하시고 만들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셀 너비를 조절하셔야겠죠. 처음에는 무역 사이 정도까지니까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밑자 정도까지니까 이렇게 위에 글씨를 좀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범위가 잡혔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미국이니까 이 정도까지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합쳐주세요. 합치는 부분은 여기랑 이쪽이랑 여기 이렇게 합치는 거네요. 블로그 선택하시고 합치는 건 M이었죠. M자
M자, 그 다음에 M자, M자, M자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품목하시면서 안에 글씨를 쭉 써주시면 되고요. 입력하시면서 셀 너비는 편하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입력을 다 하셨으면 블록을 선택하시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표 전체 글꼴은 도둠의식 가운데입니다. 그러면 도둠, 그 다음에 글자 끝 10,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주시고요. 깨진 게 있으시면 살짝 이렇게 하셔서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블록이 선택된 상태에서 L자 누르셔서 표 항상 왼쪽과 오른쪽에 테두리가 없죠? 네, 그래서 없음하시고 왼쪽과 오른쪽. 자, 그 다음에 첫 줄만 선택하시고 L자 누르셔서 위아래 두 줄의 그라데이션 이중신선 선택하시고 위쪽과 아래쪽 배경에 가셔서 그라데이션 선택하시고 가로에 하양의 노랑입니다. 하양의 노랑. 네, 그 다음에 설정 아래쪽을 선택하시고요. L자 누르셔서 여기 아래쪽에 두 줄이죠. 두 줄 선택하시고 아래쪽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범위 선택하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방향키 아래를 2번 또는 3번 정도 이렇게 누르셔서 높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잘 봐주시고요. 없으시면 밑에 하단 기관명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 한 줄 띄우시고 밑에 글씨를 써주세요. 글씨를 다 쓰시고 블록을 선택하시고요. 글꼴은 궁서 24 진하게 장평 105 오른쪽입니다. 편집의 글자 모양에 가셔서 기본으로 오셔서 글꼴은 궁서 글자 크기는 24 그 다음에 진하게 장평 105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쪽번호. 쪽번호는 여기 있네요. 쪽에 가셔서 쪽번호 매기기 위치 선택해 주시고요. 줄표 빼주시고 모양은 동그라미 1, 2, 3, 8로 시작한다. 네, 이렇게 해서 8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넣기. 그래서 아래쪽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가 끝났습니다.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없으면 위쪽 2페이지에 4번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은 열심히 도형을 그리셔야겠죠. 자, 입력에 가셔서 사각형 선택하시고요. 적당한 크기로 그려주시고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기본에 가셔서 제일 밑에 있는 도형의 크기는 여기 있네요. 130에 145 130에 탭탭 하시고 145 크기 고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에 가셔서 흰색 말고 다른 색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위에서부터 하시면 되죠. 위에는 글상자입니다. 여기 글상자 선택하시고 적당히 그려주시고요. 더블 클릭해 주시고 기본에 가셔서 글상자 크기는 90에 17 탭탭 하시고 17 크기 고정 그 다음에 여기 둥글게 돼 있죠. 선에 가셔서 반원 자, 그 다음 채우기에 가셔서 색상은 면색은 파랑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설정 방향키랑 마우스를 이용해서 조절해 주시고요. 안에 클릭하시고 여기 글씨를 써주세요. 글씨를 다 쓰셨으면 블록을 선택하시고 글꼴은 도둠 22 하얀 가운데입니다. 글자 크기는 22 글자 색은 하향으로 해주시고 가운데 정렬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간에 여기 있는 이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려주시고요.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이 도형의 크기는 여기 보시면 120에 50입니다. 탭탭 하시고 50 크기 고정 해주시고요.
이렇게 둥글게 돼 있죠. 선에 가셔서 둥근 모양, 그 다음에 채우기 가셔서 흰색 말고 다른 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얹혀 놓으시고요. 그 다음은 여기 그림을 넣어 보겠습니다. 입력 밑에 그림 가주셔서요. 항상 ITQ 픽처 안에 로고는 요거네요. 네, 선택하시고 열기 겹쳐지게 그리시고요.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자, 그림의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40에 30 회색조입니다. 40에 탭탭 하시고 30 크기 고정하시고 그림은 뒤로 가 있으니까 이거 그래프로 하셔야죠. 그 다음에 그림 탭에 가셔서 회색조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얹혀 놓으시고요. 자, 색깔피로 하이퍼링크 하셔야 되니까 입력에 가셔서 하이퍼링크 한글 문서 선택하시고 아까 만든 저희 공중무용 색깔피 선택하시고 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글메시 해볼까요? 입력 아래 글메시 자, 문제를 보고 글씨를 써주세요. 자, 글메시는 육각형입니다. 글메시 모양에 가셔서 육각형 네, 이거 선택해 주시고요. 글꼴은 굴림이네요. 네, 굴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설정 자,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글메시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50에 35 빨강입니다. 50에 탭탭 하시고 35 크기 고정 글 앞으로 해주시고 채우기에 가서 빨간색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셔서 네, 얹혀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아래쪽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아래쪽은 직사각형 두 개가 나왔네요. 자, 위쪽에서 직사각형 선택하시고 그려주시고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기본에 가셔서 직사각형 아래쪽을 먼저 그리셔야죠. 8에 17, 그 다음에 하향을 제한 2mm입니다. 8, 탭탭 하시고 17, 크기 고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치우기에 가셔서 흰색 말고 다른 색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직사각형 하나 더 그려주시고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기본에 가셔서 위에 직사각형은 13에 13입니다. 13 탭탭 13 하시고요. 크기 고정하시고 채우기에 가셔서 흰색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위에 거는 항상 하향이에요. 면색이 설정하시고 글씨를 쓰셔야 되니까 위쪽에서 글자 넣기 안에 1이라고 쓰시고요. 블록 선택하시고 글꼴은 도듬 20 가운데입니다. 글자 크기는 20 자, 가운데 이렇게 해주시고 자, 선택을 하셔서 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네.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옆에 그 상자를 해보겠습니다. 그 상자 이용하셔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자, 선에 가셔서 점선 또는 파선이니까 선에 가셔서 이렇게 그 다음에 면색은 없음이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설정하신 다음에 안에 글씨를 써주세요. 글씨를 다 쓰셨으면 블럭 선택하시고 궁서 18 가운데입니다. 궁서 글자 크기는 18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복사하실 거니까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보시고요. 자, 앞에 도형 선택하시고 개체 선택 범위를 선택해 주시고 왼손으로 컨트롤과 시프트 눌러 주시고요. 면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에 글씨를 변경을 해 주시고요. 뒤에 도형도 채우기에 가셔서 다른 색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글씨를 변경해 주세요.
글씨를 다 변경하셨으면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없으면 1페이지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표와 차트를 그리시는 거죠. 표를 만들고 표를 이용해서 차트를 하시면 됩니다. 2자 밑에 커서 두시고요. 입력이 계시면 바로 밑에 표를 누르셔서 표 만들기. 자, 그 다음에 줄수랑 칸수. 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이네요. 다섯 줄에 여섯 칸 만들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보셔야 될 것은 이 너비죠. 너비가 다 같으니까 그냥 편하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자, 위에서부터 구분 이렇게 해주시면서 쭉 자료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입력이 다 끝나셨으면 블럭을 선택하시고요. 자, 조건을 보시면 표 전체는 굴림이 10이네요. 네, 위에 올라가셔서 굴림, 글자 크기 10, 그 다음에 문자 가운데 숫자 오른쪽 노랑이죠. 네, 문자 가운데, 그 다음에 숫자 부분만 선택하시고 오른쪽, 그 다음에 이만큼 선택하시고 표 채우기에서 노란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글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평균, 이쪽에 평균 해주시고요. 캡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표에 테두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블록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블록 계산식에서 평균 해주시고요. 테두리 하기 위해서 범위 선택하시고, L자 누르셔서, 이중실선의 바깥쪽,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L자 누르셔서, 이중실선의 오른쪽 이렇게 하시고 L자 누르셔서 이중실선의 아래쪽. 자, 마지막으로 여기 대각선 하셔야겠죠. 선택하시고 위아래 L자 누르셔서 대각선에 가셔서 대각선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범위 선택하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한 번 또는 두 번, 한 번만 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높이 조절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캡션. 이쪽 캡션 해보겠습니다. 표 테두리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여백 캡션에서 위쪽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표 1은 지우시고 안에 글씨 써주세요. 자, 글씨 다 쓰시고 꼭 블록 선택하시고 여기 캡션도 굴림이 10입니다. 글자 크기 10, 그 다음에 오른쪽.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표가 끝나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차트 해보겠습니다. 차트는 항상 여기 표 내용 이용하라 그랬는데 여기 노란 부분만 선택하시면 되고요. 어떤 종류의 차트인지 묶은 세로막 대응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란 부분 선택하시고 차트 만들기 눌러주시고요. X 누르고 내려오셔서 크기랑 위치. 자, 조절해 주시고요. 바로 해보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제목, 여기 제목 쓰시고 도둠 진하게 12 이렇게 돼 있네요. 차트 제목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제목 편집 안에 글씨를 써주세요. 자, 글씨 쓰시고 글꼴은 도둠입니다. 아래쪽도 도둠으로 진하게 글자 크기 12. 네, 그 다음에 설정하시고요. 제목의 테두리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속성에 보시면 채우기 하향, 테두리, 그림자, 대각선 오른쪽 안에 하향의 테두리, 그 다음에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 대각선 오른쪽 안에 X 누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5번은 항상 똑같죠. 글꼴은 도둠의 10 보통으로 해주시고 축제목과 법내, 여기 축제목과 법내의 테두리 해주시면 됩니다. 축제화 먼저 하시면 되겠죠. 차트 구성 추가에 축제목에 가셔서 기본세로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셔서 제목 편집 안에 글씨를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글꼴은 도둠의 보통 10입니다. 네, 밑에는 보통 10이니까 건들지 않으셔도 되고요. 설정 회전되어 있으니까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끝에서 그 상자를 가로
자, 그 다음에 범례 선택하시고요. 테두리 넣으셔야 되니까 더블 클릭. 맨 앞으로 오셔서 선, 어두운 색 하시고, X. 자,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 클릭하셔서 글꼴 바꾸세요. 설정해 주시고, 아래축도 선택하시고, 글자 모양 편집. 설정해 주시고, 숫자도 선택하시고, 클릭하셔서 글자 모양 편집. 다음에 설정. 자, 글자를 다 바꾸셨으면 축을 보셔야죠. 0부터 20까지 5씩 올라가네요. 0부터 20까지 5씩. 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눈금선만 없애시면 되겠죠. 눈금선 선택하시고 딜리트 불러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특별히 틀린 사항이 없으면 위쪽 스타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조건에 따라 스타일 기능을 적용해서 출력 혜택처럼 작성하시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문 2줄, 한글 2줄 써주시면 되고요. 스타일 만드시고 그 안에서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일자 밑에 커서 두시고요. 문제를 보시면서 영문과 한글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입력이 다 끝나셨으면 블로그 선택하시고 여러분들 편집에서 스타일 눌러주시면 됩니다. F6 단축키 누르셔도 돼요. 자, 스타일에 가셔서 맨 앞에 추가하기 누르시고 자, 스타일 이름을 보시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타일 이름 쓰시고요. 문단 모양에 가셔서 문단 모양은 어떻게 되나요? 15에 10이네요. 왼쪽 여백은 15. 그 다음에 문단 아래 간격 10. 네, 그 다음에 설정하시고요. 글자 모양에 가셔서 글자 모양은 자간이 -5, 장편 95. 자간 -5, 장편 95. 그 다음에 한글로 하시고 한글은 굴림입니다. 그 다음에 영문은 도둠이네요. 네, 이렇게 하시고 설정 추가 설정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끝에 그리고 오타가 잘 있는지 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오타가 없는지 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특별히 틀린 사항이 없으시면 스타일은 끝나신 거고요. 자, 그럼 마지막 2페이지의 3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번은 수식 편집기로 수식 2개, 하나에 20점씩 되시는 거죠. 3자 밑에 커서 두시고, 가로 1, 한 칸 띄우시고요. 입력에 가시면 수식 편집기를 이용해서 보시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분수가 나왔으니까 분수하시고요. 1, 그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방향키 오른쪽 누르시면 저절로 내려갑니다. 2 이렇게 하시고, 오른쪽. 그 다음에 M에 F, 여기서 위첨자 해주시고, 제곱하시고, 오른쪽은 다시 분수니까 분수 해주시고, 1, 오른쪽 2, 오른쪽 해주시고, 분수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위첨자 다시 눌러주시고, 2 하신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 B, 그 다음에 오른쪽 누르시고, V, 제곱이네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히 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2 하시고, 한 칸 띄우시고, 다시 수식으로 가셔서, P, 그 다음에 아래점자니까, 여기서 아래점자 해주시고, A, 오른쪽, 는 하신 다음에, P, 곱하기는 여기 있습니다. 분수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아래점자로 가셔서 A 하시고, 오른쪽 V, 그 다음에 오른쪽 는 하시고, P 다시 곱하기, 키보드 오른쪽 누르셔도 되고요. 탭 하셔도 됩니다. V에
A 하시고 오른쪽 V에 A 하시고 오른쪽 그 다음에 더하기 V에 아래점자로 B자까지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식에서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없으면 글씨나 도형이 밀릴 수 있으니까요. 살짝 다시 조정을 해주시고 저장도 잘 해주시고 자, 기출문제 4회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기출문제 4회를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작성하시면서 이제 천천히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1시간보다 넘는지 아니면 1시간이 다 되는지 요거를 이제 슬슬 체크하시면서 내가 1시간이 됐을 때 어디까지 왔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1시간이 됐을 때 내가 스타일을 하고 계시는 데에서 멈추는지 아니면 수식을 하다가 멈추는지 그런 것들을 천천히 이제 체크하실 시간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대충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하셔서 감점 없이 하셔야지 됩니다. 시간이 조금 넘었다 하셔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연습하시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교재 구매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